영상 공부 후에 첫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4K가 지원됩니다. FHD에서 4K로 올라가면서 편집하는데 컴퓨터가 못 버티기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4K로 시청하시다가 데이터 금방 오링 나니까 조심하세요.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색감이나 밝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라 그런지 쉽지가 않네요. 시청하시면서 고칠 점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로요.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제니스 엘 프리메로 A384입니다. 구독자님께서 협찬해 주신 모델이고, 아마 국내에 이 모델을 보유하신 분은 몇 분 안 계셔서 시계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신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저는 평생 가도 만나볼 수 없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모델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엘 프리메로라는 희대의 명기 하이비트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달고 등장한 첫 번째 모델 A384입니다. 제니스를 리뷰하면서 롤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둘 사이에 있었던 야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야한 사진의 야사 아닙니다. Unofficial History?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롤렉스의 데이토나입니다. 그죠?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리테일에 1,500만원대인 데이토나의 실구매 가격은 지금 3,000만원이 넘어갔죠. 롤렉스 데이토나의 사진들을 가져왔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데이토나의 사진들입니다. 좌측 두 개를 할배 토나, 가운데를 아빠 토나, 오른쪽 두 개를 아들 토나라고 명명할게요. 롤렉스에서 할배 토나를 출시했었을 당시에는 롤렉스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많은 시계 브랜드가 하는 것처럼, 태그호이어가 하는 것처럼 무브먼트 회사에 손을 벌려서 범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빌려옵니다. 그것이 지금 스와치 그룹 내에 있는 무브먼트 회사인 벨주예요. 벨주가 만든 벨주 7E라는 수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롤렉스에서 빌려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좋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호이어, 제니스 이렇게 여기저기서 출시되면서 이제 수동 크로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브먼트 회사인 벨주는 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롤아, 우리 이제 벨주 7이 단종시킬 거거든? 아무도 안 사가. 니네한테 무브먼트 못 만들어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야, 안 돼. 우리 무브먼트 없어. 데이토나 어떡하라고. 그러면 일단 10년치 미리 주문할게. 어차피 지금 데이토나 인기 졸라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거든? 그냥 무브만 10년치 왕창 만들어줘. 미리 줘. 오케이. 그 당시에 데이토나는 인기가 정말 없었기 때문에 미리 주문한 무브먼트로 충분히 수요가 커버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전재산 털어서 토나 많이 사뒀으면 지금 한강뷰에서 맥주 빨고 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10년치를 전부 소진해버리자 또 무브먼트를 빌려야 되잖아요? 적당한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제니스의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니스는 쉬운 말로 망했어요. 세이코랑 시티즌이 그 당시 스위스 시계 기업들 대부분 도산시켰거든요. 제니스도 못 살아남고 다른 기업들에게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니스로 통칭할게요. 야, 니스야, 제니스, 우리 크로노 무브 필요해. 너네 예전에 쓰던 엘 프리메로 있잖아? 그거 우리 좀 줘. 우리 더 이상 오토매틱 개발 안 해. 경영진들이 이제 미래는 쿼츠라고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오토매틱 다 폐기했고 그 무브먼트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만들던 기계도 다 사라졌어. 됐다. 시간이 흘러. 야, 롤, 럭키, 우리 무브먼트 찾았어. 우리 직원 중에 까롤로스라고 알지? 축구선수 말고. 그 직원이 경영진들이랑 한판 붙은 다음에 다 폐기한다고 하니까
도면이랑 머신이랑 만드는 설비 전부 옥상 창고에 숨겨놨더라고. 다 있어서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거든? 지금 만들어줄게. 기다려. 이 카롤로스 아제가 오토매틱의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모든 생산 설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숨겨놨었어요. 이 아제가 없었으면 지금 제니스란 브랜드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제니스가 롤렉스에게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데, 이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사용한 모델이 바로 가운데의 아빠토나, 통칭 제니토나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토나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자 롤렉스도 크로노 문부에 대한 인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롤렉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 무브먼트가 지금 아들 토나인 스틸토나와 세라토나 두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명기 4130입니다. 엘 프리메로를 기반으로 수정한 무브먼트인데 수정을 많이 했어요. 50% 이상 바뀌었고요. 엘 프리메로의 단점이었던 크로노 조작 시 오차가 생기는 것과 충격에 약한 단점들을 포함해서 고칠 수 있는 건 다 뜯어 고쳤어요. 내부 부품들을 통합 개선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무브먼트로 진화했어요. 그 대신에 3시와 9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 위치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이얼 밸런스가 깨지긴 했지만요. 일반적으로 제니토나의 다이얼 밸런스가 좀 더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니스와 롤렉스의 야사였어요. 케이스 사이즈는 37mm로 작은 편인데 케이스 모양이 사각형이라 실제로 느껴지는 사이즈는 38에서 39 정도로 느껴져요. 전 제니스란 브랜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스틸 가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회사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케이스가 그렇게 화려한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래된 모델의 케이스를 그대로 따온 복각 모델이라 보니까 비교적 단순한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브러싱과 폴리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브러싱 수준이 정말 뛰어나서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계가 움직일 때마다 브러싱된 부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이 폴리싱 수준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스틸의 색감이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케이스가 작고 두께가 얇은 편이라 착용감은 되게 좋고요. 브레이슬릿도 존재하는데 빈티지 스타일의 시계라서 스트랩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이얼은 복각 느낌을 물씬 살린 에나멜 처리된 하얀색 다이얼인데 정말 제 개인적인 취향을 저격합니다. 스트랩은 밖은 가죽이고 안쪽은 러버 재질 같아요. 여름에도 부담없이 찰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이얼 안의 인덱스는 빈티지에서 많이 차용되는 스틸 인덱스인데 이게 좌우의 경사가 좀 달라서 빛이 다이얼 안을 들어갈 때마다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12시 방향에는 별봉을 맞을 수 있는 엠블럼이 있는데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저 스틸로 된 별을 특정 장치에 꼽으면 주인공이 변신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저도 변신하고 싶어서 이 스틸로 된 별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퇴근하시던 119 아저씨 차 타고 집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 엘 프리메로 무브먼트는 수평 클러치예요. 그래서 그런지 크로노 조작감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에타 범용 무브먼트 위에 크로노 모듈 올린 태그 호이어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오리지널 모델은 케이스백을 막아두었는데 이 훌륭한 무브먼트를 못 보게 막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다행히도 이번 복각 버전에서는 시스루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게 해두었고 앞쪽에 도면 글라스와 뒤쪽에 평평한 글라스 모두 AR 코팅이 되어 있어서 클리어하게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에 반을 가리는 로터가 달려있는데 이 로터의 디자인이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되게 크다 보니까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감상하는데 방해가 많이 돼요. 또 제 기준에 하나 아쉬운 건 다이얼 안에 데이트 창이 다이얼 밸런스를 깨면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덕후들이 제니스한테 빼라고 요청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출시한 특정 모델에는 이 데이트를 빼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델의 리뷰를 준비하는 도중에 제니스에서 신모델을 하나 더 발표했어요. 다락방 에디션이라고 제니스 건물에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발견한 다이얼이라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스위스에 있는 제니스 본사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에게만 판매한다고 했다가 코로나 터지고 판매 방식을
순회 온라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가격이 1000만원 정도고요. 싼 가격은 아니죠. 제니스란 브랜드는 현재 존재하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리차드 밀과 위블로와 함께 혁신과 진보의 브랜드예요. 스터디셀러 하나 뽑아서 색칠놀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복각팔이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술 개발 없이 케이스만 만들어서 내다 파는 회사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진화하는 브랜드입니다. 엘 프리메로가 스페인어로 첫 번째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이 제니스가 보여줄 두 번째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는 저렴한 가격의 필드워치를 하나 가져올게요.